자, 피부와 영양. 이거는 영양소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를 먹어야 피부가 건강해지겠죠, 그죠? 근데, 자, 영양소에는 3대, 5대, 6대, 7대가 있습니다. 3대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3대 영양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요. 5대 영양소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거기 더 포함된 거죠. 5가지. 6개는 거기 물이 더 들어갔습니다. 7대 영양소는 거기 식이섬유가 들어갔죠. 식이섬유는 뭐냐면 우리 뭐 배추나 갈목 안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게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영양소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열량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힘을 내는 거죠. 열량 막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어떤 거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힘이 없으면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죠? 고기와 삼겹살하고 막 기름 있는 같이 먹고요. 밥도 많이 먹고 하죠. 먹고 나면 이제 머리도 들고 움직이고 하죠. 다 힘을 내는 영양소다. 구성 영양소는 뭐냐면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딨죠? 뼈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근육도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신체 조직은 뭐죠? 뼈와 근육 이런 것들이죠. 만드는 건 어떤 영양소다? 단백질과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신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은 뭔지 알겠죠? 무기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산인,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물도 우리 인체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이, 그죠? 조절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땀도 나게 하고 기침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변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생리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타민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은 땀도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죠? 노폐물도 잘 안 빠질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영양소가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결핍되면 사람이 꼬랑해서 병이 나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물어보는 건데 밑에 보면 이제 탄수화물의 기능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백질, 지방이 나오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비타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아까 생리작용이 됐죠. 그죠? 조절을 하는 영양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체내 대사에 작용한다. 대사는 뭐냐면 신진대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왔으면 나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에서 섭취해야 된다. 이 말은 몸 안에 비타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비타민이 섭취된다라는 거예요. 햇빛과 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쉽게 파괴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지용성 비타민이 뭐냐면 기름이 녹는 겁니다. 기름이 녹는 비타민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건 무조건 외워주세요. 알겠죠? 네. 근데 이 비타민은 4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뭡니까? 내가 레티놀이라고 했죠? 그죠? 피부의 재생입니다.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없으면 우리가 상처 나면 상처 잘 아무질 않는 거 새로운 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랬죠. 어릴 때는 살도 잘 차더니 나이가 드니까 상처가 나도 살도 잘 안 올라오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합 비타민 그런 걸 먹어줘야 돼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간, 해조류, 계란, 채소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계란을 꼭 2개씩 먹어주면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섭취가 돼요. 자, 비타민 D는 아까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피부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매우 중요한 항산화제 호르몬으로서 생성을 생식 기능에 관여하는 거예요.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런 비타민 E 같은 게 잘 없으면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굴에 보면 뭐 반점 생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혈색을 좋게 하는 것도 다 비타민 E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뭐 콩기름, 들기름 이런데 계란, 푸른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K는
피를 응고시키는 거. 우리가 피가 나면 이라고 해서 피가 대서 안 나오죠.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피부 연갑 습진에도 비타민 K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딴 걸 외울 필요 없고요. A, D, E, K는 뭐다? 지용성이다. 알겠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다. 기름 성분하고 같이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된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용성입니다. 밑에 보면은. 알겠죠? 그럼 수용성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요거 외에는 다 수용성이니까. 알겠죠? 자, 수용성은 뭐다?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녹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기름보다는 물이 들어가는 음식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비타민 B2 있죠? 이것을 B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B군은 어떤 거죠? 우리 면역이라도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9 엽산이라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배 보면. 그죠? 체크하세요. 세포를 증식시키고 재생에 관여하는데 세포를 만들게 하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촉수가 DNA, RNA를 합성하고 적혈구를 만드는데 피를 생성할 때는 꼭 엽산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음식으로서 이런 걸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영양분이 없죠. 그럼 기능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힘도 없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비타민 B9, 엽산이라는 성분이 다른 음식과 꼭 섭취가 돼야지 단백질과 섭취돼 피가 생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을 보면은 뒤에 꼭 엽산이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영양소에. 비타민 C는 많이 알겠죠? 항산화 비타민에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항산화제 작용으로 유해한 산소의 생성을 붕괴한다. 유해 산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독소 같은 것들을 파괴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수용성 비타민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용성이 4개 빼면 다 수용성이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무기질 나오죠? 무기질 옆에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미네랄입니다. 이건 뭐다? 효소 호르몬을 구성하고 혈액의 체계 산 알칼리 평균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산성 알칼리 조절해야 되죠. 그걸 하는 게 이 무기질이 하는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죠? 다량은 뭡니까? 우리 많이 몸에 필요하고 밑에는 미량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건데, 칼슘, 뼈, 치아, 손톱을 만들려면 꼭 칼슘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E는 뭡니까? 우리 몸의 pH와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투 근육 같은 거, 삼투와 압력을 조절하는 거. 칼륨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칼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혈압을 저하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칼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들어있고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토마토 많이 먹으라는 게 이런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먹고 나서 있잖아요. 라면에도 기름기 짜죠? 국물도 짜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칼륨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소금기가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그 다음날 붓잖아요. 붓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먹고 나서 우유를 한 잔 딱 먹어주면 몸속에 소금기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칼륨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륨이 지금 좀 많이 나옵니다. 체크해주세요. 어떤 걸 한다? 혈압 저하. 그쵸? 소금기를 없애주니까 혈압을 낮춰주겠죠? 그죠? 황은 뭐다? 겔라틴 함성에서 모발과 손톱, 발톱을 구성한다. 곁에 많이 없을 때는 모발, 손톱에 윤기가 없고 거칠어진다. 우리가 머리가 막 거칠어지고 손톱도 잘 안 자라고 할 때는 이 몸속에 항의 성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연 아주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성장, 면역, 생식, 상처 회복, 이런 것들, 탈모,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무기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연이 부족하고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아연하고 결합을 안 하면 이런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연이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하면 되지만 하루에 아연 몇 그램을 우리가 맨날 재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30 넘어가면 종합 비타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래 남편이 어느 날 체력도 없고 저 비실거리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셋이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에 이런 게 들어있는가, 꼭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질이 있는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오드는 갑산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성분의 무기질입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피부에 장애가 나오고 질환이 나오는데 원발진과 밑에 원발진이 나오죠. 원발진은 겉에 피부 끝에 이제 반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붉은 홍반이 생긴다 이런 건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대수법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피부 질환에서 온도에 의한 거, 화상은 불에 띄었을 때 화상이라 하죠. 한진은 뭐냐면 땀띠기가 나는 거. 이거 체크하세요. 한진은 뭐냐면 땀구멍이 막힌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우리가 땀띠기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땀구멍이 막혀서 나는 거예요. 애들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막 땀띠기 나죠? 그거예요. 그걸 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땀띠. 이거 한번 시험이 나옵니다. 동상은 뭡니까? 추운 데서 우리가 얼은 거죠. 그죠? 이걸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의 기계적인 손상의 질환은 뭐냐면, 기계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기계를 이렇게 갖다 대서 인증 게 아니라 이런 마찰, 이런 걸 다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밑에 뭐 어떻습니까? 우둔살 생기죠? 우둔살이 나옵니다. 우둔살은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거는 과각화즈, 이렇게 딱딱한 데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압력이 없어지면 우둔살이 없어져요. 알겠죠? 하지만 티눈을 체크하세요. 티눈도 똑같이 압력에서 생기지만 니은을 체크하세요. 중심핵을 가지고 있어 통증이 난다. 그다음 티눈을 보면 티눈 눈이 있죠. 있어가지고 고 만지면 막 아프잖아요. 그 주변에서 자꾸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티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 티눈하고 굳은살이 다른 점 뭐냐면 똑같이 압력에서 생겼지만 티눈은 아파요. 핵이 있다. 굳은살은 그런 게 없어요. 압력이 이렇게 자꾸 마찰이 없어지면은 얘는 굳은살은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거 차이라는 거 한 번씩 나옵니다. 욕창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여기 습기가 생겨서 살이 헐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치매 걸리고 할머니들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여기 막 우리 한 번씩 뒤집어주죠. 왜냐면 이게 습기가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이게 습진스 같은 게 살이 썩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욕창이랍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간염성 피부 질환에서 시험에 세균성이 나오고 밑에 2번 바이러스성이 나옵니다. 시험에 세균의 종류 물고 바이러스 물어보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세균을 보는데 바이러스 체크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의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수두. 애기들 보면은 막 수두 있죠? 얼굴에 그죠? 막 물집 생겨서 나는 거 그거는 다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자, 대상포진 알죠? 입술에 물집 생기 몸에 막 물집 생기는 거 있죠?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사마귀 우리가 막 사마귀 나죠? 그것도 다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전염성 연속종이 뭐냐면 이게 비립종 같이 이렇게 찬찬하게만 이렇게 뽀록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홍역 여기 보면 홍역 요것도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것만 외워주세요. 그 외에는 세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균은 뭡니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무좀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무좀도 곰팡이균입니다. 족부백선, 곰팡이를 백선이라 합니다. 이거 무좀입니다. 체크해주세요. 무좀은 곰팡이 진균성인 질환이다. 진균성은 뭐다? 곰팡이라는 거죠. 그걸 백선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뭐 손톱 발톱이 나는 요 정도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칸티다즘 이것도 다 곰팡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자, 옆에 자외선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외선 이거 표 동그라미 치세요. 체크하세요. 별표하시고요. 자, 자외선 잎빛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파, 중장파, 장장파. 그죠? 이것을 영어로 자외선 C, UVC, 중간 정도의 파를 자외선 B, UVB, 장파는 긴 파죠? 자외선 A, UVA 이렇게라도 이름을 붙입니다. 자, 단파는 뭐냐면 우리 표피층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피부에 큰 손상 없이 살균 소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길이에 따라서 우리 피부에 유효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단파장은 그냥 표피까지 와서 살균 소독하니까 좋은 거죠. 나쁘진 않죠. 중장파는 뭐냐면 그 기저층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자외선은 뭐냐? 중장파라는 거죠. 고책하세요. 그러면 비타민 T를 형성합니다. 얘는 약 주고 병 주고 난리죠. 그죠? 비타민 T도 생성하고 피부암도 유발시키고,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장파장은 가장 피부에 안 좋습니다. 진피까지 들어가서 진피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햇빛을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텐 반응, 그래서 피부 탄력도 감소시키고 잔주름 유발시키고 색소 침착도 시키는 거죠. 우리 피부 전부 다 안 좋은 걸 만드는 거죠. 장파가. 그리고 선텐 반응 뭐냐? 피부가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시커멓게 타죠. 그래서 선텐이라 하죠. 그런 것을 일으키는 파는 장파장이라는 거죠. UVA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선텐 반응을 일으키는 자외선 파장은 뭡니까? 장파장이다. 이 정도는, 이거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파는. 아시겠습니까? 자, 자외선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나오죠. 밑에 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뭐다? 비타민 T를 생성한다. 그죠? 비타민 T가 좋은 거는 뭐다? 구류병과 면역을 강화시킨다. 구류병은 이게 꼽추병이죠. 그죠? 살균 소독도 한다. 그쵸? 햇빛은 살균 소독도 하죠. 그 다음에 강장 효과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홍반 반응.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붉어지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기미 같은 게 생기고 강노화. 햇빛을 받아서 늙어버리는 것을 강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광에 너무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보면 광노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광노화는 뭐다? 햇빛을 받아서 늙는 것을 광노화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죠? 젊은 사람도 햇빛을 오래 있으면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보세요. 자, 끝났고, 나머지는 보지 말고, 면역을 가겠습니다. 피부 면역. 자, 피부 면역은 뭐냐면, 면역은 뭡니까? 세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이거 지금 나옵니다. 면역의 정의.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미생물이나 세균을 말하는 거죠. 화학물질, 나쁜 물질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거랑 다르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생체를 방어하는 기능이다. 생체를 방어한다는 것은 내 몸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다? 면역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내 몸 안에, 내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온 걸, 이거 내랑 똑같지 않은 세포네? 막아야지. 이거 막는 거예요. 그것이 면역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맞는 힘, 이걸 막아내는 힘이 없으면 병에 걸리는 거야. 감기 걸리는 거야. 똑같은 집에 있는데, 맨날 애기는 감기 걸려. 나는 안 걸려. 걔는 면역이 약한 거야. 그럼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비타민, 무기질 먹어야 되죠. 단백질 필요한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서 감기에 걸린다. 몸에 좋은 걸 먹인다는 게 뭡니까? 이런 면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다 못 먹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제는 먹어주는 게 좋아요. 종합 비타민. 알겠어요? 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면역이 있고요. 위에 보면은 뒤에는 획득 면역이 있는 건데, 자연 면역은 뭐냐면 지가 알아서 방어를 합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방어를 하는 거,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재채기 하는 겁니다. 재채기는 뭐냐면 몸속에 세균이 있는 걸 지가 아는 거예요. 재채기하면 이 기침 밖으로 세균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입 막고 기침하라죠. 그러면 그거 기침 때 우리가 감염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기가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침하는 거 몸속에 있는 세균을 기침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 그것이 우리가 들이마시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할 때만 마스크를 하죠. 그 다른 사람의 세균이 몸속에 안 들어오게 해서 자연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 면역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기침하는 거예요. 세균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기 걸렸을 때는 기침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몸속에 있는 세균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약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기침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죠.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먹지만 사실은 감기를 기침할 때는 몸속에 기침 계속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하면 또 폐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어법은 뭐냐면 입, 코, 콧구멍에 보면은 자, 입에는 침이 있습니다.
코에는 콧물이 있습니다. 목에는 목구멍이 이렇게 목구멍에 보면 있는데, 자, 위에는 위산이 있습니다. 그죠? 산성, 이렇게 트름하면 뭐 어떻습니까? 식물 올라오는 산성의 기운이 올라오죠. 이것들이 전부 다 세균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자, 우리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지금 있습니다. 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도 산의 기운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나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어린애들한테 엄마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애들은 면역이 약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그걸 네 입에 먹던 거 먹어도 괜찮은데 어른들은 막아냈지만 애들은 밥 잘 먹다 갑자기 열나죠. 감염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밥 잘 먹다 애가 갑자기 막 아프다고 난리 난 게 뭐냐면 어른들 입에서 먹듯 씹는 거 넣어주면 안 됩니다. 엄마 빨아주고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어른들이 그 입안에 세균이 많은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애들은 그걸 막아낼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잘 놀다 갑자기 밤에 열 나는 게 세균 감염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열이 났다는 건 뭐냐면 몸속에 세균이 침투된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그걸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신 상태가 없죠? 열이 내렸다는 것은 백혈구가 이긴 거예요. 세균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럼 애가 열이 내리면 우리가 낯선 거죠. 애가 막 뛰놀죠? 그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일 때 그런 것들을 막 넣어주고 숟가락 빠른 거 넣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잘 놀다가 막 갑자기 열 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잘 놀다가 애가 갑자기 열이 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막 어른들 그렇게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안에 그 무슨 세균이 있는 줄 알고, 그죠? 좋다고 쪽쪽 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콧물이 나오면, 우리가 막 먼지 하다 보면 이게 세균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 코딱지가 뭐냐, 그 먼지 세균 죽인 겁니다. 그거를 희비가 묻고 하면 안 되겠죠? 애들 뭐 코딱지 뼈 쭉쭉 빠는데, 그건 세균의 시체입니다. 먼지랑. 뭐냐, 이 콧물이 산성막이 있어서 세균이 호흡에 들어오면 여기서 막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 뭐냐, 코딱지입니다. 알겠죠? 먼지가 그거는 버려야지. 그거를 이래갖고 짭짜리하다고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자연적인 방어입니다. 알겠죠?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막고 있죠? 자연 면역입니다. 그 다음에 식균 자극과 염증 반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혈구에 있었죠.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이거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줍니다. 백혈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 딱 들어오면 얘가 잡아먹습니다. 알았죠? 지가 알아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있다는. 그럼 백혈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 세균을 죽이려고. 알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림프절에 몽울이 발생.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림프 봤죠? 림프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림프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이 죽이는 거죠. 림프에서. 림프는 세포입니다. 림프구는 세포가 세균을 죽이는 거고, 백혈구는 피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잡아먹는 겁니다. 알겠죠? 림프에 있는 림프절에서 림프구가 생성되는 거죠. 몽오리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세균을 전에 옛날 패스트나 이런 막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을 때 세균이 들어가면 이 림프에서 죽이다 더 이상 가버려 못 죽이면 여기서 림프가 뽀록 튀어나주죠. 여기 세균이 다 있는 거죠. 여기가 뽀록 튀어나주는 거는 림프가 더 이상 못 죽인 거죠. 림프가 사람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안에서 면역이 못 이겨낸 겁니다. 세균을 못 죽인 겁니다. 우리가 진 거예요. 림프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이 부분을 잘 마사지해도 이 라인이 살이 빠집니다. 알겠죠? 축구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이게 잘 까먹습니다. 그럼 이 라인에 있는 지방이나 나쁜 게 잘 빠집니다. 몽오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기를 말합니다. 자, 2차를 거치면 90% 이상 세균이 살인다. 이 말은 1차 백혈구에서 먼저 죽이고 림프에서 죽인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거의 세균은 죽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이제 세균한테 이긴 거죠, 우리가. 그게 자연적인 거다. 이건 우리가 시킨 거 아니죠? 지가 알아서 세균 들어왔다고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것이 자연 면역입니다. 획득 면역은 뭐냐면, 한번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알겠죠? 이 세균을 딱 죽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항체가 다 있다가 그 똑같은 세균 들어오면 지가 다시 그걸 잡아먹는 거죠. 그것을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미리 세균에 감염되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제를 넣는 거죠. 몸 안에. 그죠? 이런 것을 획득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부터 받는 거죠. 그것이 획득 면역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어떤 게 다른 건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밑에 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면역 반응이 나오는데요. 식세포 면역은 식세포는 뭐냐? 세포가 먹는 겁니다. 세포가 세균이 막 잡아먹습니다. 백혈구를 했죠. 식균작용,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 체액성 면역은 몸 안에는 액에서, 우리 몸에도 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옵니까? 이상한 진물도 나오죠. 그 안에 우리 몸을 막아내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뭐죠? 비림프구입니다. 알겠죠? 우리 체액에 있는 그것을 특히 항체가 생산해서 그와 관련된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T림프구라는 거죠. 이 림프가 림프 안에 있는데 세포가 자체가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알겠죠? 그래서 식세포와 체액성과 세포소 이 세 가지의 면역이 있는데 백혈구와 D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없고 자, 넘어가서 피부에 노화가 있는데 자 밑에 보면 내인성 노화와 강노화가 뒷장에 나옵니다. 내인성 뭐냐?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노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늙는 것은 내인성이다. 뒷장에 보면은 광노화가 있습니다. 광노화는 뭐냐? 햇빛을 받아서 나이와 상관없이 자외선 때문에 늙어버리는 것이 광노화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세포가 나오는데 세포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 세포는 뭐냐? 우리 몸은 한 60, 7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 60조면 어마어마하죠? 그게 있어서 우리가 된 겁니다. 알겠죠? 각각의 세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을 만들고 계통을 만들고 인체를 만듭니다. 알겠죠? 우리의 몸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세포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자, 세부학과 생리학이 나오죠? 요에 보세요. 요 위에 보면 세부학이 뭐냐면은 이 조직이 위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나 라는 걸 보는 것을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쫙 해본다 하죠. 뭐냐, 위는 여기 있고, 심장은 여기 있고, 창자는 여기 있고, 이 위치를 보는 것이 해부학입니다. 생리학은 뭐냐면, 이 위가 뭐 하느냐,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위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생리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다. 자, 세포다. 세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알겠죠? 이것이 모여서 조직이다. 조직은 뭐냐면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결합조직, 신경도 만드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에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미연에 보면 상피조직. 상피조직이 이 껍질입니다. 알겠죠? 위를 사고 있는, 피부를 사고 있는. 결합조직은 우리 몸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뼈, 근육, 혈관은 우리 모든 인체를 연결하고 있죠. 결합조직입니다. 신경조직, 우리 몸에 신경이 있죠. 근육조직, 이런 것들을 다 조직이랍니다. 우리 조직은 딱 4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옵니다. 기관은 뭐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기관은 심장, 위, 간, 이런 것들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큰 단계가 계통입니다. 뼈를 전체 골격계라 하고요. 신경은 신경계, 혈액과 림프가 순환하는 것을 순환계라고, 뇌 분기에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소화는 이제 소화가 되는 위나 이런 창자, 대사 이런 것들을 소화계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있죠? 요 팁. 요거 무조건 사람의 인체는 세포에서 조직, 기관, 계통, 인체 이렇게 단계가 된다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만 알면 됩니다. 다음 옆에 가서 세포가 나오는데 세포는 시험에 한 기본 3-4문제 나오죠? 요건 꼭 외워야 됩니다. 세포는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안에 딱 잘라보니까 요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모든 생물체의 기본 단위다. 체크하세요.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세포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딱지가 되고, 그죠? 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은 게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숨쉬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하는 세포가 눈세포가 따로 있고요. 근육세포가 따로 있고 뼈세포가 따로 있고 머리카세포가 따로 있고 위 관련해서
각각이 하는 세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린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맨날 28일 살았다가 28일에서 죽습니다. 줄면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양분의 섭취를 골고루 해줘야 되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 세포수가 줄어들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는 우리가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걀을 보면 달걀 껍데기가 있죠. 그걸 세포막이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하얀 자가 있죠. 세포질입니다. 근데 노란 게 있죠. 그게 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상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걀은 딱딱하지만 세포는 몰랑몰랑한 겁니다. 자, 세포막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딱 나옵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이다. 우리 달걀을 보면 달걀 껍데기 딱 벗기면 안에 하얀 막이 있죠.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거 꼭 중요합니다. 두 개의 단위막이다. 두 개. 막이 두 개다. 세포는 막이 두 개다. 주 성분은 지질과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다. 지질이 뭡니까? 몰랑몰랑한 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용골 같은 거 있죠? 몰랑몰랑하죠? 그런 것들 다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 껍데기는 단단하지만 요소 세포막은 몰랑몰랑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외부의 경계를 짓는다. 그쵸? 이 세포와 이 세포를 막아주는 경계가 세포막이겠죠? 그리고 선택적인 투과에 의해서 물질 교환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포막에서 밖에 이제 혈관과 체액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막에서 밖에 있는 영양분을 지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게 합니다. 아무거나 세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적인 투과는 뭐냐면 지가 원하는 것만 몸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가 먹었던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물질 교환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선택적인 투과는 지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게 하고 나쁜 걸 밖으로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한다. 어디서? 세포막에서 한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세포막은 끝났습니다. 핵은 우리가 말하는 달걀 노른자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너는 눈이 이렇게 크게 생겨라. 코가 이렇게 높아라. 피부는 새카매라. 머리카락이 이렇게 곱슬머리가 되라. 이런 모든 인자는 어디 있다?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핵에도 보면은 핵막이 있고 인이 있고 안에 핵질이 있습니다. 알겠죠? 핵막은 이 핵의 인을 보호하는 거겠죠. 그죠? 그것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은 무조건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은 안에 중요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RNA, 우리 유전 정보죠. 그 RNA가 있고 염색질은 DNA가 있는 게 염색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이렇게 만든다. 핵질은 뭐다? 이 핵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이해 안 되더라도 기능을 꼭 외워야 됩니다. 핵이 하는 일이 뭐냐? 알겠죠? 요거 체크하세요. 기능. 여기. 핵의 기능은 뭐다? 유전자를 복제한다. 그죠? 세포가 28일도 죽기 전에 질 똑같은 거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어디 있는가? 핵이 있어요. 그것을 복제한다.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의 가장 중요한 핵에 우리 유전 정보가 있고 그걸 다시 다음 핵에 전달하는 것이 핵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세포 분열 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세포가 똑같은 세포를 하나 만들 때 분열한다고 합니다. 그때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어디서 한다? 핵에서 한다. 알겠죠? 그럼 세포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걀 흰자라고 생각하세요. 흰자는 뭡니까? 결국 노란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를 체크하세요.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사립체라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사립체라고도 하는데 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먹고 나서 힘이 생기는 것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ATP라고 합니다. 영어로 있죠? ATP. 이것으로 만드는, 이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어디서 만든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열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세포 내에서 호흡을 한다. 세포가 숨을 쉬어야 되죠. 지나가는 혈관이나 거기서 산소를 들어마시고요. 지가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그럼 혈관에서 그걸 다시 이산화탄소를 몸에다 갖고 와서 밖으로 배출하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다? 세포질에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다?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알겠죠? 그리고 호흡을 한다. 이건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 리소점이 나옵니다. 맨 밑에 리소점. 네, 리소점은 뭐다? 소화를 합니다. 밖에 있는 영양 성분이 세포질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지가 소화를 합니다. 소화를 해야 뭐 에너지를 만들고 핵에다 영양분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소화를 관장하는 것은 리소점이다. 그리고 가수 분해를 간직하여서 DNA, RNA의 당류를 분해하는 소화를 관여한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포 분열이 나오는데 세포는 지가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분열하는 것을 유사 분열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세포는 이런 단계로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28일 걸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만들어져서 28일 동안 살다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또 살아나고 죽은 세포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되겠죠. 그죠? 간기에는 이제 DNA가 두 개로 다 나눠집니다. 정기에서는 염색질이 염색체로 나눠집니다. 중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중심 부위에서 막 나눠지고 후기에서 딱 양극화되면서 말기에서는 두 개의 핵이 딱 생기는 거죠. 이걸 잘 못 외워집니다. 알겠죠? 외워도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유사분열은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진다라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그보다 더 어렵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지만 여러분 잘 못 외워요. 그 다음에 감수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안 거치고 간단하게 감수된 분열로 하는 세포가 있는데 뭐다? 생식세포다. 이건 무조건 체크해놓으세요.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를 말하죠. 그죠? 여자는 난자고 남자는 정자를 말합니다. 이런 세포는 뭐다? 감수분열한다. 이렇게 간기, 정기 이런 단계를 안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무사분열은 뭐냐면 아예 이런 분열이 없어 통통통 만듭니다. 어떤 거다? 세균과 곰팡이는요. 한 번 생기면 몇 번씩이 확 생기죠. 곰팡이 한 번 일면 그 다음날 완전 전체 다 곰팡이죠. 왜냐하면 이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통통통 만듭니다. 알겠죠? 지랑 똑같은 거 그냥 퐁퐁 만듭니다. 무사분열. 이런 게 단계가 없다라는 거죠. 무사분열로 일어난 것은 뭐다? 세균과 곰팡이다. 그래서 세균도 한번 감염되면 갑자기 몇백 배나 막 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는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만들어지는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중간 단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어디 아파버리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 세포 똑같지 않은 게 여기 생기면 뽁 티 나오겠죠? 이 잘못된 분열된 세포는 지가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번지면 암세포가 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잘 때도 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요까지만 다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아까 물질 이동을 한댔죠? 밖에 있는 영양분을 들어오게 하는데 지가 원하는 건 들어오게 한댔어요.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지가 찌꺼기, 하옵하고 음식하고 소화하고 나면 찌꺼기 있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네 가지 방법으로. 학상과 삼투, 여가, 능동수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밖에 있는 물건을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찌꺼기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알겠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